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 탈북단체가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습니다. 50만 장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전선에 달려나갈 겁니다. 나가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것입니다. 삐라 계속 알려드려보니 교사스러운 말못 따라박힌 표현하고 이런 것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아니 공약을 넣었습니까? 북한은 넣었습니까? 북한 주민이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안아주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탈북단체가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영상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언급하는 대북전단을 저렇게 위로 날려 보냈는데요. 이현재 의원님, 네. 천천히 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박상학 대표는 그 경찰에 집중 타기 시도했으니까 다른 회원들이 이 전단을 살펴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북 전단을 그동안 주로 뿌려온 게 이제 박상학 대표, 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뿌려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찰이 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기습적으로 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에서 밤 11시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단 북한으로 올려보냈는데요. 일단 지금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한 전단 50만 장과 함께 여기 $1짜리라든지 또 USB라든지 SD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북한 쪽 돌려보냈는데 원래는 25일쯤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6.25 70주년 전후에서. 근데 이제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고 또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겠고 또 경찰의 단속이 지금 계속 그때 중심됐기 때문에 그 허점을 찔러서 어제 기습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대남 전단을 뿌리기 전에 그리고 기상 사정도 고려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이 탈북 단체가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당국이 지금 워낙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박상학 대표는 수십 년 전부터 사실 이걸 뿌려왔거든요. 보내왔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박 대표가 상당히 이제 이런 허점을 기해서 일단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안차혜 소장님. 저기 잠깐 나오는 화면을 저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홍천 산기슭에서 발견이 된 이 대북 전단인데 앞으로도 50만 장 더 뿌린다고 했지만 이번에 일부는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젯밤 파주에서 뿌렸던 대북 전단이 홍천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게 모든 씨앗은 하지 전에 뿌려야 된다. 삐라 역시 이번에 제작된 삐라가 저게 뿌려야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6.25 남침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 6.25 때 뿌려야지 그거 지나면은 일종의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뿌렸는데 그 일부가 우리 쪽에 떨어졌다. 이것은 풍향을 따라가고 그 타이머의 오작동에 의해서 일부가 떨어진 거지 전부가 우리 쪽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좀 실패했다. 이것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프로가 지금 약간 이제 포박 상태니까 그렇다고 얽어맨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단속이 심하니까 불시에 뿌리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들이 뿌리다 보니까 좀 헬륨 가스고 또 이제 말하자면 수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비싼 그것도 또 수소가스도 이제 통제가 되니까 더 비싼 헬륨 가스를 넣어서 뿌렸는데 뭔가 조종이나 이런 데서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문상욱 센터장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50만 장 살포했을 때 몇 장이 날아갔는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일부는 그래도 북한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냥 뿌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야간을 선택을 했고 또 위치도 파주시 올롱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민통선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깥쪽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또 지금 국민의 시선이 따갑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야간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그렇게 보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수가 북으로 갔을 텐데 아직 북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북에 떨어졌다면 남북한이 반드시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까지 나선 이 전단 막기 총력전 이 대응 지시에도 이 전단 살포를 막기가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 주민들 과거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 없어야지. 주민들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 가지도 잘 못하고 겁을 먹죠. 잠을 못 자고
이제 면사무소 방송하기 기다리는 거죠. 대피소에 가요. 신석호 부장, 통일부는 엄정 조치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아마 살포가 제대로 이뤄진 게 확인이 되면 그 박상학 대표 혐의 추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법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정부 여당의 방침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행위 주체자가 우리가 했다고 보도자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맞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박상학 대표가 충분히 의도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이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경찰도 고민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눈에 띄는 보도 하나를 봤던 게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전단 살포 대책 문건에 보니까 마땅히 막을 근거는 없다. 이런 내부 문건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찰이 이제 예를 들어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지금 법적 근거가 사실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특사경이요. 단속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이지 단속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공유수면 매립법을 적용한다든지 가스관리 위반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피해가 특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이 연을 날리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이 끊어서 북쪽으로 갔다. 그럼 이것도 위반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하자면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즉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경우에는 민법으로 가능하지만 사실 경찰의 고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공무집행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다 이제야 제출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이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부 문건에는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런 네.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앞서 짚어봤듯이 어젯밤 파주에서 살포된 이 대북 전단이 북측에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로서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직접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탈북단체가 삐라 전쟁에 방아쇠를 당긴 가운데 북한에서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25일 전후로 대남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삐라가 넘어오면 국방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전단 살포 행위가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안은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문성국 센터장님, 네.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의 얘기는 어떤 수단을 쓸지 모른다라는 건 북한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 엄청난 양의 대남 전단을 뿌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정 장관이 직답을 피했거든요. 예.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1200만 장의 대남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 풍선 3000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풍선은 풍향이 맞아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좌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나 무인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인기나 드론은 공격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무기를 사용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날려보낸다면 그건 명백한 침략행위입니다. 군사 침략행위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거기에서 요격을 하거나 격출시키거나 그다음에 북한을 향해서 상응한 대책을 취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경두 장관이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그런 그 위험이 북한으로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빨리 내려 보내긴 했는데 당장 비 온다고 그러지. 예. 바람은 자꾸 남에서 불고 있지.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센터장님 말씀은 우리가 어젯밤에 보낸 한 탈북단체가 보낸 이 대북 전단과 달리 대남 전단이 만약에 무인기를 활용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네. 곧바로 우리도 거의 100% 가깝게 원점 타격 그리고
당시에 상응하는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뭐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무력을 가지고 침략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기습적으로 살포된 이 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홍천, 강원도 홍천에서도 일부 발견이 됐다는 소식 오늘 뉴스톱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